노무현 대통령이요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까불었던 인물이 이완규였습니다. 나 이거 몰랐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까불었던 게 이완규였습니다. 평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검찰 인사하지 말라고 앞에서 협박을 해버립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까불었던 게 이완규. 그때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성,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게 되면 이 막강한 권력, 수사라는 또 인신구속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총장에게 재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와, 대통령 앞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잖아. 저자들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검사들의 속성입니다. 저때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별도 인사위원회 구성하면 검찰 내에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부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네. 저가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저 이전까지는요 저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먹으니까. 그렇지. 처음으로 이제 못하게 견제한 거야. 이게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강약 약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민주정부 들어오면 저런 얘기예요. 저 짓을 해. 그리고 제가 이완규 처장은 이제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서울지방변호사 인권이사 할 때 그때 당시가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핫 이슈가 됐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울지방변호사 내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관련한 TF를 저희가 그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꾸렸어요. 네. 제가 그래 집행부 일원으로 이제 거기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이완규 변호사였죠. 이제 검찰 측으로 검찰 측 선수로 이제 말하자면 위원으로 들어왔고 경찰 측 선수로는 우리 김남국 전 의원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정말 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이 그 딱 들어맞을 정도로 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에도 검찰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공수처 문제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때 검찰의 논리를 만들었던 게 누구냐? 그게 이완규야. 이완규가 2011년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글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남부지검 부장검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글을 올립니다. 수사 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다. 그리고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 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들이 왕이고 마치 수사지휘권이 천부인권인 것처럼 국민이 부여한 저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완규가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어. 저 당시에요? 그런데 계속 잘 다녔어. 잘 다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승진을 못한 거야. 그제서야 나갔어. 그렇죠. 네. 아주 정말 진짜 정말 너무 나쁜 자야. 진짜 나 몰랐네. 나는 이자가 완전히 그냥 검찰주의자의 이론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낸 핵심 인물이었더라고. 맞습니다. 이자. 윤석열이랑 비슷하네. 이완규가 나름 박사학위를 얻었거든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예요. 검사의 지위. 검사가 얼마나 신성한 불멸의 존재인가를 한 연구였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논문 쓴 사람이 이제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디펜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에 어떻게 어거지를 쓰고 우겨가지고 지도 교수가 도저히 내가 민망해서 여기 못 있겠다 할 정도였어요. 와. 그러니까 원래 극단적인 소수설을 주장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고 아.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는데 명수야. 그리고 이완규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검사한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부여했던 헌법적인 권한이고 그래서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검사가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그 모든 형사사법 체계는 이 결국은 이게 군 통수권처럼 쭉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모여야 되는 건데 그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형식적으로 거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온 조직을 다 손에 쥐고 형사사법 체계를 관장하는 거라서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합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게 문제지 항상. 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검찰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개혁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꼭 튀어나와가지고 저 특유의 표정과 저 거친 목소리로 꼭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그거를 억지를 써가지고 망가뜨리는데 늘 기여하고 그래서 제가 다이소 김기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이 사람은 안중에 없는 사람. 아니 그동안에 검찰을 가장 많이 갖고 논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네. 그냥 그야말로 진짜 대놓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한마디라도 했던 놈들이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저게 이완규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때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그 중간에 사퇴를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저기 김현웅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한참 검찰이 부실 수사해가지고 왜 최순실 처음에 봐주고 뭐 조홍천한테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 시끄럽고 할 때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줄줄이 사퇴해요.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원래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출범하면은 기존의 앞에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한두 달 동안 같이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명한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없었어 그때 아예. 장관이 사퇴해버려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마지막 장관이. 네. 예, 그래가지고 안경환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또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온갖 어거지를 써가지고 청문회 중간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장관이 없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검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한 재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장관 권한 대행이었던 당시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인사 재청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임명권자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가 특별같이 게시판에다 씁니다. 권한 대행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멋진 놈이에요, 진짜. 뭐야?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니까. 그 진짜 멋진 놈이라니까. 차관이 제청하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인사에 이게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 인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이걸 주장한 게 이완규야. 아, 진짜. 그거 어디 나오나요? 캡처. 그럼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 활용했으면 제가 띄웠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좀 검색해봐 활용해 지금 이완규 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검사 인사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바로 나오지. 최악이야.